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정말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플래툰 홍표현입니다. 네, 이번 정 작가님 멘트는 정말 놀러온 것 같은 네. 화사한 멘트였습니다. 이번에 한 주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놀러온 기분으로 들어보려고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영어에 예. 굉장히 약해서 네. 그렇게 영어만 나오면 어지럽더라고요.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네. 최근에 미군에서 가장 미군이 지금 먼저 모든 걸 선도하잖아요. 늘. 그렇죠. 네. 그런데 제이담이라고 우리가 뭐 제이덤이라고 네. 발음을 하나요? 제이담. 제이댐. 미국 사람들은 주로 제이담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제이담. 정직하게 한글로는 발음해야 제이담 되니까. 제이담 네. 그러죠. 즈담 이렇게 즈담하기도 하는. 즈담. 이 제이담이 나오면서부터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에서 그런 페이브웨이 시리즈의 유도 폭탄들이 사용량이 팍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훨씬 더 값싸면서 정밀 유도 무기의 이상의 그와 동등한 그런 명중률을 기록할 수 있는 간단한 그 정밀 유도 키트만 부착하면 일반 그렇죠.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MK 시리즈 폭탄들, MK 82, 83, 84에다가 장착만 하면 바로 정밀 유도 폭탄이 되는. 심지어 최근에는 이게 고정 목표만 타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LJ댐이라고 레이저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데이터를 입력 안 하고도 지상에서 레이저 유도만 해주면 혹은 타겟팅 포드에서 레이저 유도만 해주면 즉각 타격이 가능한 그런 버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융통성이 훨씬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단점이 됐던 GPS 제밍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의 유도 체계의 문제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명중률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작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방금 그렇죠. 소개시켜주셨던 그 부분인 거죠. 그런 이런 제이담 혹은 제이댐의 최근에 그 시커 부분을 미국에서 바꾸어서 대함 표적 전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수상함이랄지 수상에서 있는 그런 적의 플랫폼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커를 새로 개발을 그러니까 시커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상 목표물, 그러니까 고정이든 이동이든 지상 그렇습니다. 목표물만 공격할 수 있었다면 네. 이제 시커를 교체해서 머리 부분이라고 그렇죠, 부르죠. 그렇죠. 그걸 고정해서 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래도 바다가 평평하고 이러니까 훨씬 더 탐지하기 쉽지 않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클러터나 문제를 생각하면 이제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데 시커 그렇죠. 하나 교체하는 걸로 그렇죠. 바다에 있는 목표물까지 이건 세상에 그 많은 멍텅구리 폭탄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효율적으로 뭐 쓸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의 시커를 바꿔서 격침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 그런 또 무기 체계도 나왔는데 그런 무기 체계와 관련된 거를 이번에 한번 홍 편집장님이 소개를 시켜 주신다고 하길래 이번 시간에 한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미 공군에서 퀵싱크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제이댐을 개량한 이거를 지난 4월에 첫 테스트 사격을 했어요. F-15E 스트라이크 그렇죠. 이글에서 이제 장착을 해서 했습니다. 사실 이전의 제이댐도 LJ댐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GBU 계열 레이저 유도 폭탄 같으면은 대함 공격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기 위해서는 그 발사하는 항공기에서 계속 레이저를 적함에 비춰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함 쪽에서 뭐 반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피를 한다든가 그렇죠. 등등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명중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맞을 때까지 계속 그 기체가 그걸 적함을 보면서 유도해줘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 이번에 나온 퀵싱크는 달라요. 이 시커 자체를 능동 시커로 바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떨어뜨리고 나면은 처음에 일정 거리는 입력된 좌표도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돼서 시커가 적함을 탐지하면은 그때부터는 지가 알아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차 미사일로 치면은 파이안 포켓 파이어 포켓이죠. 그런 예. 방식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당연히 그 관성항법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유도가 되고 또 말씀 주신 그렇죠. 대로 일정한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도 체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타겟이 이동하면서 바꿀 수도 있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상 부분은 지상의 어떤 목표물하고는 그렇죠. 또 많이 다른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 파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파수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런 건데 이제
미국에서 소위 말해 퀵싱크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런 예. 새로운 개념의 무기 체계가 나온 거죠. 그거를 왜 개발했을까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예. 가성비. 일단 가성비. 그렇죠. 지금 이 퀵싱크 개념으로 JDM을 하면 2,000파운드, 즉 거의 900kg 정도죠. 900kg짜리 폭탄을 이용해서 얼추 30만 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가하는 비용 정도. 그러니까 총 합쳐서 사실 무유도 폭탄의 가격은 거의 무시해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뢰나 하푼 같은 본격적인 대한 미사일이면은 그거의 4배, 5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죠. 참고로 정밀 유도 키트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JDAM으로 가려고 하는 그 정밀 유도 키트가 가장 뭐 좀 비싸다고 하는 게 8만 달러 사를 좀 상회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대로 30만 달러라면 그것도 대함 어떤 타겟을 잡는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또 의도하는 바로는 이것이 개발된 가장 중요한 타겟은 당연히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면은 대한 표적이라는 게 대부분이 방공 체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예 방공 체계가 없거나 뭐 적의 고속정, 저사양의 호위함 이런 것들이 막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것들 상대로 어뢰와 대한 미사일을 쏜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참 허리가 휘어지죠. 예전에 미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 미군이 아프간인가 여기서 트럭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누가 제블린을 쏜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날려버렸더니 부사관 한 명이 이 새끼 이게 얼마짜린데 라고 이제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라도 쏴서 없애버려야 되긴 하는데 또 군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성비를 안 따질 수가 없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기대로 항공모함 뭐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뢰나든지 아니면 대한 하푼 미사일. 이런 거를 쏘겠지만 그런 거 제외한 뭐 진짜로 개함방공 수준도 안 되는 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수송선, 코르벳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걸 비싼 데다가 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게 그냥 시커만 바꾼 게 아니라 비행 패턴도 바꿨어요. 이 시험 영상을 보면은 배에 직접 맞는 게 아니에요. 배보다 살짝 앞에 바다에 떨어져서 배 밑에를 때립니다. 그렇죠. 배 밑을 때려서 오. 두동강을 그러니까 배가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허리가 꺾여버리더라고요. 거의 타이타닉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렇죠. 어뢰 공격이랑 비슷한 효과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900kg 정도의 폭탄이면은 진짜 웬만한 중어뢰급 탄두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게 바다 밑에 터지는 건 진짜 웬만한 뭐 몇천 톤짜리 군함도 땡강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금 얘기죠. 이게 JDAM 중에서도 GBU 31 그러니까 2,000파운드급 맞습니다. 그 MK84 폭탄을 그 베이스로 한 거기 때문에 홍 필장님 말씀대로 진짜 두동강 나요. 게다가 이게 또 참 대단한 게 그냥 시커를 새로 바꿨다 이게 아닙니다. 개념을 플러그 앤 플레이 개념을 도입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달고 있는 시커가 아마 이미지 열상 추적 방식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군이 얘기하는 거는 어느 다른 회사의 것도 규격만 맞으면은 바꿔 낄 수 있다 시커를. 즉 밀리미터파 레이더 시커가 나오든 무슨 뭔가 또 다른 시커가 나오든 앞으로 발전하는 게 나오면은 그냥 USB 액세서리를 갈아 끼우는 그 개념으로 금방 바꿔가지고 적응을 시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커가 있으면 시커의 앞부분을 이렇게 꼭지를 빼서 다른 걸 끼워 넣어서 그렇죠. 그렇게 방식을 바꿀 수 한 있다는 끼우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런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그 유도 키트가 있는 KGB를 개발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도 F-14K 그 뭐 스트라이크 이글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위 버전의 F-14K가 있고 그 F-14K에는 그 GBU 31을 최대 7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도 도입하면 굉장히 유리하겠어요. 아 우리도 물론 도입하면 유리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 물론 그 자체를 도입하는 거지만 개발하면 어떨까? 저도 그러니까 찬성합니다. 유사품을.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할 능력이 있어요? 아 있죠.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어요. 첫 번째 유도폭탄. 이미 KGB라는 유도폭탄을 전력화했고 수출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함미사일 기술 있죠. 그다음에 대함유도 시커. 이거 당연히 있죠. 대전차 미사일이든 대함미사일이든 다 개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리미터파 레이더까지는 모르겠어도 영상 시커는 이미 있습니다. 그거 바다에서 배 잡는 정도로 개발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의지와 예산만 받쳐오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지금 사실 우리가 서해에서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서해 오도를 상대로 공기부양정을 대규모로도 그렇죠. 기습상륙을 하거나 아니면 고속정을 때로 운용해가지고 어떤 타격을 한다든가 개떼 이런- 전술. 네. 그렇죠. 이런 소형 선박 약간 좀 속치는 개떼 전술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냥 무유도 폭탄이나 무유도 로켓만 공격하기에는
그들도 뭐 맨페즈라든가 고사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적어도 방공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헬파이어라든가 하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어떤 기존 유도 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단가가 가성비도 비싸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한적이고 그렇죠. 여기서 500파운드급 정도의 KGB 기반의 어떤 그런 대함 유도 폭탄을 쓴다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운용이 되는 데다가 심지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 군에서도 이 바이락타르의 어떤 활약을 보고 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어떤 저가의 무장 투발이 가능한 무인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무인기를 만들어서 이런 한국판 소형 퀵싱크 이거하고 결합하면은 염가판 대함 무인기를 오랫동안 채공시키다가 문제가 생겨 왔네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KGB가 뭐 체구가 약한 그런 폭탄을 베이스로 한다고는 하지만 홍 편장 말씀대로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는 게 북한의 공방2, 공방3 이 공기부양정의 그 개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렇죠. 서류상에 나와 있는 그런 척수를 설마 그렇게 이상 운영하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이하라도 80% 70%의 운영률만 보이더라도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대충 한 그것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제가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150척 이상은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대로 서해 함대 쪽에서 주로 위험률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거의 절반만 보더라도 70척 정도 수준 그거 이상 수준을 2개 기지가 있는데 저 북쪽에 있는 함경북도 쪽에 있는 기지는 제외하더라도 예. 이쪽 그 황해도 쪽에 있는 기지에서 출발할 경우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척점은 지금 아파치 AH-64E와 그다음에 KA-1 예. 저속 항공 통제기에서 공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그런 개떼 전술을 한다고 했을 때 헬파이어를 장착한 아파치로 물론 타격을 해서 그럴 부분도 있지만 말씀대로 그렇죠. 진짜 KGB랄지 이런 부분에 대함 표적 시커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네네. 그런 시커를 장착한 그 퀵싱크 개념의 무기 체계를 장착을 그런 플랫폼들이 한다면 뭐 아파치에도 인티할 수 있고 인티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렇죠. 장착만 하면 되는 네.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티그레이션 미국에서 할 필요 없죠. 뭐라고 할 이유가 전혀 그치, 없는 거고. 지금 F-15K 같은 경우는 500파운드면 몇 발 갈 수 있을까요? 500파운드는 아예 장착 자체를 거의 안 하죠. 1000파운드의 한 기당 15발 그렇죠. 장착할 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500파운드라고 하면은 그거 두 상상이 대만 안 가는 뜨면 거죠. 그냥 공방급 오는 걸 그냥 거의 싹 섬멸할 수 있는 쓸어버릴 숫자가 수가 있는 나오네요, 거죠. 진짜.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팔레트 폭탄 개념도 수송기에다 팔레트에다 폭탄 실어서 떨어뜨리는 개념인데 이것도 사실 써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써먹을 수 그렇죠. 있는 게 어차피 발사가 아니라 투발이기 활강이죠. 때문에 네. 수송기에서 밀어 떨어뜨려도 알아서 쫓아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F-15K가 타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대구 기지에서 바로 이제 비상 걸어서 출격을 해서 투하한다고 했을 때 30분 그 안에 충분히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70척이 다 들어오더라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정한되면은 C130에 싣고 있다가 성남기지 출격시켜도 돼요. 이거는. 이래도 되고요. 네. 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활용 가치가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국을 우리가 상정한다, 생각한다면. 적으로 상정한다고 했을 때 고가치 표적들은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나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주 저가의 개떼 전술로 나오는 충분히 그럴 수가 뭐 있잖아요. 상륙정이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GBU 갖고 있는 GBU 31이랄지 말씀 주셨던 KGB의 C커를 바꿔서 그 퀵싱크 개념의 무기 체계로 충분히 500파운드만 무력화시킬 수가- 해도 그거 웬만한 고속정 공기부양전 맞으면 한 발에 그냥 그렇죠. 바사삭. 역시 괜히 만드는 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리고 맞아요. 이제 기술적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면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게 또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미제 그 멍텅구리 폭탄을 운영한 나라 굉장히 많으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거 시커만 잘 연구하면은 대전차 유도 폭탄도 되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상당히 활용 가치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유도 무기 체계 분야에서 우리가 그 전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세계 티어 1급의 무기 체계를 그 분야에서는 만들 수가 있고 유도 무기 체계는 그렇죠. 아, 훨씬 활용 범위가 넓으니까 대함, 대지, 잠수함 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정말 근데 우리나라 빨리 기술함도 개발해야겠네요. 있고.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도 퀵으로 개발하는. 홍 편집장님이 취재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이 군 관계자한테 얘기하면 이야기를 제가 좀 보기엔 해주시기를 156회 방사추진위원회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또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네. 역시 정 작가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퀵싱크 개념의 무기체가 우리가 필요한 건 확실한데 예. 이럴 때에 앞서도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춰야 될 플랫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장착을 하려면. 사실 500파운드가 되면 거의 무궁무진하죠. 그렇지요. F16, F15, 심지어 FA50도 되고 KO1에조차도 장착이 가능하죠. 두 발은 돼요. 네, KA1. 그렇죠. KA1. 이러니까 아마 심지어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음. 천무에 유도 아. 폭탄, 그러니까 로켓에 아하. 탄두에 그걸 달고 쏘면은 탄두부에. 그렇죠. 그럼 한 70km 날아간 다음에 알아서 알아서 떠져서. 쫓아가지고 쫙 날아가고. 지금 그거를 이제 그런 시커는 아니지만은 참수리 2 네. 사업이죠. 예. 지금 계속해서 건조를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을 건조하고 이제 기존 참수리를 대체할 우리 고속정에도 로켓 런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후미에 있는데 한미에 있는 그 로켓 런처에 들어가는 로켓의 그거 좋다. 탄두부에도 시커를 그렇죠. 바꾸면 음. 좀 더 정확한 그렇죠. 그런 그거 공격이 너무 좋겠다. 되겠네요. 뭐 그거만에 참. 예. 네, 대지 공격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송기에도 팔레트처럼 실어도 되고 그다음에 날개 부분에다가 달아서 떨어뜨려도 되죠. 네. 무궁무진하네요, 진짜 네. 활용 범위가. 문제는 개발입니다.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예산만 상당히- 들어가면 가능한데. 네, 이런 그게 집중을 해야 문제죠. 됩니다. 시간과 돈만 주신다면 우리에게. 그죠? 네. 근데 우리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네, 봐요, 네. 충분히. 우리 저 국방위원회 네, 그 네. 국회의원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네.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짜. 예. 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홍 필장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네, 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그런 좋은 예. 그런 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끔 총기도 소개시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철이 함께 경례 밀떡!